직장인은 직장 자체가 인생이고 삶 그체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직장인들은 자기 인생이 결국 삶을 회사를 축으로 해서 움직이거든요. 직장 자체가 그래서 인생이고 직장에서 희노애락이 기쁨과 슬픔과 등등등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가족의 삶도 가족의 행복도 가장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생도 자기가 선택한 내 가족도 자기가 선택한 직장이 행복을 책임진다는 얘기죠. 인생이죠. 그런 직장인에게 안타까운 게 두 가지 역설이 있습니다. 패러독스가 있는데 그 자기가 다니고 있는 조직에 무조건 충성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것도 열과 성을 다해서 맹목적으로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는 버릴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충성을 하겠어요? 큐큐족이 나오게 되고 엔잡러들이 굉장히 질비하다는 얘기죠. 근데 회사 동료들끼리 엔잡 부업을 엔잡이라는 게 뭐냐면 부업이죠. 투잡, 쓰리잡을 넘어서 막 네다섯 개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동료들끼리 알아도 노출을 안 합니다. 너도 나도 똑같이 하니까. 그래서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군말 없이 퇴사를 합니다. 평생 직장은 고사하고 정년까지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40대 중반이면 퇴사를 하는데 입사해서 주된 직장에서 14.5년 그럼 45세 전후에서 50 요 사이에 대다수가 퇴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그 직장이라는 게 직장인들은 인생이 거기 있거든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데 더 안타까운 건 가족들도 가장이 그 회사에서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할 수가 있는데 느닷없이 퇴사를 하게 되면 직장인 개인도 심각한 데미지를 받지만 가족도 심각한 데미지를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뭐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여러분들 제 말씀 듣고 나중에 그 유튜브에서 한번 쳐보세요. 서울역 노숙자 한번 쳐보시죠. 서울역 노숙자. 옛날에 그 임영인 신부라고 있었는데 성프란시스 대학이라는 대학을 운영했는데 인문학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서울역, 영등포, 시청, 뭐 종로 3가 보면 그냥 노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인문학 교육을 시켰는데 뭐 철학 교육을 시켰는데 그 철학과 교수들이 뭐 이제 그 재능 기부를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런 강의 해봐야 들어옵니까? 잘못 핀트를 잡았는데 어쨌거나 그때 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갱생의 길로 간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 시절에 서울역 노숙자, 영등포 노숙자의 90%가 그렇게 인생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결손과정 출신이라든가 그리고 대다수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80~90%가 학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튜브에서 노숙자 한번 쳐보세요. 노숙자 인터뷰가 널려 있습니다. 제가 그 모 회사에 강의 다니면서 만났던 친구가 형님 이거 한번 쳐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쳐봤더니 한 양반이 그 인터뷰를 하는데 회사에서 무역 업무를 하다가 자기가 오파 업무를 하다가 이제 오파상을 차렸다는 거죠. 상사에 다니다. 그래서 무역업을 했는데 그러면서 공장까지 그 경영을 했으니까 꽤 사업을 크게 했죠. 근데 그게 조금 그 실패를 해서 동네에서 큰 볼링장을 하다가 그것도 말아먹고 지금 노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낮에는 이 사람들이 그 지금 노숙자들이 옛날 노숙자들하고 달리 낮에는 잡일 노가다 일을 한대요. 그리고 밤에는 노숙을 하고. 근데 이 양반이 그 인터뷰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노가다 뭐 막노동을 했겠어요? 몸이 성취하는 게 잘 다치는 모양이에요. 이 양반도 다쳐가지고 노가다 일을 못 나가는 거예요. 20일째 깡소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식사를 안 하고. 그 인터뷰에서 정말 피눈물 나대요. 남의 이야기 하듯이. 여러분 20일 동안 깡소주 먹으면 살겠어요? 그러면서 이 PD한테 그러더라고요. 20일 동안 깡소주만 먹는데 안 죽어요. 자기가 안 죽는다는 거야. 남의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지금 현재인 노숙자들의 50%가 옛날에 그 임영인 신부가 성프란시스 대학을 운영할 때의 노숙자의 90%가 결손가정 출신이었는데 지금 현재인 노숙자들의 50%는 창업을 해서 실패를 해가지고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정 파괴를 당해서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다는 얘기죠. 제가 그 서울 메트로, 서울 지하철공사의 신임 부장 강의를 이제 그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고 한 이틀씩 강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종로 3가 역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말하는데 아이고 마음 아프더라고요. 종로 3가가 또 굉장히 그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역사인데 그 굉장히 넓고 밤에 그 노숙인들이 노숙하는 걸 보면 이렇게 시찰을 하다 다니다 보면 그 사람이 얼마 남았다, 목숨이 얼마 남았다라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을 오래 하면 결국 하늘나라 가까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시 잡아다가 이제 그 보호시설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다시 탈출한대요. 거기서도 자기들 삶이 답이 없으니까. 지금 저는 이제 미친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 시대가 아니고 미친 시대.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요, 저주요? 오래 사는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당연히 축복이어야 되는데 저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7, 80대의 7, 80%가 노후 생활비를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래 사는 게 장수가 축복이 되려면 죽을 때까지 일을 중심으로 인생을 만들어 가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교육, 학습, 이거 뭐 학교를 다니다가 취업을 해줘. 직장을 다닌단 말이죠.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퇴사를 하게 되면 은퇴로 가는 이런 획일적인 3단계 경력 관리를 가지고는 이 미친 시대, 100세 시대에 생존하기가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 학교 다니고 그리고 사회 나오면 직업활동. 직업활동도 두 종류가 있죠. 사업을 할 것이냐, 취업을 할 것이냐. 대다수 사람들은 취업을 하죠. 근데 그게 취업을 했을 때 직장 다닐 적에 시간이 14.5년, 40 중반에서 50 사이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퇴가 아니고 다시 뭘 해야 됩니까? 직업활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재취업이라든가. 재취업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임식, 일용직, 파트타임 이런 것들로 이제 생활비를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재교육을 받아야 돼요. 재교육을 받고 직업활동, 또 재취업하다가 또 정리해고 당하면 아르바이트 뭐 일용직 하다가 탐색해서 재취업하기 위한 노력을 이렇게 다단계 삶이 요구되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중 경력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지방에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여러분 자갈치 시장에 지금 한번 가보세요. 식당을 하시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고등어 정식을 파는 골목이 있어요. 거기 보면 7,000원, 8,000원 맞는 것 같아요. 푸짐한 반찬. 요새 물가가 그렇게 비싼데도 푸짐한 반찬과 맛깔스런 고등어 구이가 나오는데 그게 7, 8,000원이요. 근데 그 식당 할머니가 80쯤 되어 보시는데 저는 제가 이 퇴직 은퇴 이제 컨설팅을 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할머니의 표정이 뭐가 보이냐면 굉장히 건강하시고 그 양반이 은퇴 걱정을 하시겠어요? 80줄인 할머니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게 어디서 봤는데 전북 임실 두일마을에 가면 메주를 만드는 자매가 있어요. 메주를 만들어서 된장, 고추장, 간장을 담가서 판매를 하는데 그중에 그 자매가 동생이 남편과 사별해가지고 고향에 내려와서 임실에 내려와서 엄마한테 메주 담그는 비법을 전수받고 그래서 이제 된장, 간장, 고추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언니가 이제 내려와서 이제 두 자매가 같이 일을 하는데 두 자매가 도시에서 살았을 때는 굉장히 무료했겠죠.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그걸 뒤로 하고 이제 평생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메주 담갔던 시골 할머니가 그 좋은 학교까지 나온 그 두 자매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집 앞에 세탁소가 있는데 거창하게 붙여놨더라고요, 이름을. 근데 그 사장님이 올해 71살이세요. 전북 진안이 고향인 양반인데 이 양반이 뭐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린 나이에 서울로 상경을 해가지고 고향 형님의 추천으로 양복점에 취업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심부름이나 청소를 하면서 이제 허들의 일을 배웠는데 그러면서 어깨너머로 정식적으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재단, 가봉, 미싱 이런 것들을 배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어깨너머로 배운 거를 밤에 연습도 하고 해서 이제 자기 이제 기술자가 됐는데 양복 와이셔츠를 만드는 이제 기술자가 돼가지고 그 습득한 기술을 가지고 자기 양복점을 차려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양복이 맞춤에서 기성목으로 넘어갔잖아요. 지금은 기성목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양복을 사면 맞춤보다는 막 95% 이상이 만들어 놓은 옷을 가서 자기 몸에 맞춰서 입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이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이제 접고서 가락동 시장에 가서 이제 과일장사 하다가 그것도 안 돼서 접고 이제 PC방 등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흘러 이제 자녀들 다 여의고 우리 집 앞에 이제 세탁소를 차리게 됐는데 10대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해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나는 정년이 없다. 힘이 있는 한 이 세탁소를 계속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제 동네 세탁소 사장이지만 직력과 경력이 굉장히 풍부한 마스터이신 것 같아요. 제가 외출할 때마다 그 사장님을 보면 부러워 죽겠어. 오며 가면 그 양반 제가 볼 때는 월 현찰로 5, 600원 버시는 것 같아. 아 그러면 그 70대에 5, 600을 어디 가서 벌어. 그러니까 현찰로 순수익으로 한 5, 600씩 가져간다면 연간 매출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 양반 가만히 보면 바쁠 때가 있잖아요. 환절기 때 봄에 바쁘셔. 겨울에 이제 가을에 막 또 굉장히 바쁘고 겨울 옷들 딱 받으면 세탁해서 저장했다가 봄에 이제 풀어주거든요. 정신없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대입자들 중에서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확보해가지고 수입이 안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직업이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세탁소 하는 사람, 도배하는 사람, 철물점 하는 사람. 지금 철물점이 최고 인기래요. 돈 2천만 원이면 철물점을 하는데 집수리하고 공인중개사, 화원, 개인택시 이런 일자리들은 공통적으로 대단한 스펙이 좋은 학교를 안 나와도 대학을 안 나와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획일적인 경력 관리를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굳이 대학을 다닐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좋은 회사에 입사하겠다고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스펙을 만들어서 입사를 했는데 정년은 고사하고 45세쯤이면 길거리에 내몰리는데 그러면 투자한 스펙을 만들겠다고 투자한 투자비 회수한다 못한다? 못합니다.